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식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 던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취임식에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 국빈을 비롯한 이제 주요 기관의 장들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에서 오시는 국민들에게 좀 간소하고 또 화려하진 않지만은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취임식을 갖도록 해달라는 당선인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맥락과 기조 속에서 지금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간소하게 하라고 했어요? 예? 간소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나 아이돌보다는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미림이 잘 안 알려진 어린이, 청년, 장애인, 소외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연출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 대통령 오시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오시고, 그리고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2인자라면서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그러고, 서열이 옛날에는 부총리급이 오셨는데 국가 부주석이 오시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분이 오신 것이죠. 네.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온다는데, 부통령의 남편이 오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깊은 관심을 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군만 오시는 게 아니고 부군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고용부 장관 등 단원들이 여기 사절단을 만들어서 방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통령이나 장관 그런 거 아니라 부통령의 남편은 좀 약간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 이렇게 유족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는 못 오십니까? 오늘 초청장을 정중히 직접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이. 그런데 우선 장거리 이동하기가 좀 건강 상태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못 간 것을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다른 자제분들은 또 외국에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참석을 못 하실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권 여사님은 건강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박주선 위원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정부가 새 출발하는데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건강이 완벽하니 추스러지지는 못했지만 운동과 재활을 열심히 해서 취임식장에 직접 참석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덕담도 좀 해주셨고요.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 말씀도 해주셨고, 직접 또 당선인이 친필 초청장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초청장을 직접 취임준비위원장이 먼 길을 와서 직접 전달하게 돼서 그것도 고맙다, 이런 취지 말씀 계셨습니다. 네. 소설 파친코의 작가인 이민지 씨도 온다던데, 이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받는 인사도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오는 분 몇몇이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있어서는 좀 절명한 인사들이죠. 그리고 우리 파친코 작가 그분은 저희들이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초청 사절단을 일원으로 미국에서 선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취임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준비하십니까? 그 취임식 이후에 네. 취임식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연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어텐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국빈 만찬이 있고 그 다음 날은 해외 동포들을 초청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베푸는 또 연회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5월 9일 날 하루는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쓰시는지요, 위원장님은? 저는 이제 마지막 대통령 동선을 확인하면서 그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를 촘촘히 점검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선인께서는 외국 국빈급들 이제 접견과 환담이 좀 일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일날 자정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을 알리는 타종식이 보신각에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취임식과 이번 취임식에 좀 특이점,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촐하면서도 또 감동을 느끼는 그런 취임식이 되고 정말 국민이 함께하고 국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취임식이 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날 취임식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소하게 강조 계속하십니다. 취임식 예산 비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33억 1,800만 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저희들이 무슨 즉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취임을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정된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민주당은 172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었거든요. 그때 이 취임식 예산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면 그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씁니까? 어디에 쓴 돈이? 식장 준비하는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하고 외국인 국빈들 오시면 또 만찬도 해야 되고 또 리셉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비용으로 전부 드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인부 노임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아주 좀 예산 문제로 한정된 취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도 내에서 씁니까? 아니면 또 더 필요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죠.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 1719님께서 물어봅니다. 일반 국민도 참석 가능한가요? 이번에 참석 신청을 하신 분들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참석하시도록 했고요. 이제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시고 또 본인들이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들하고 특별한 초청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엄전을 해가지고 약 4만 1,000명 정도가 참석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은 지금 뭐 대통령의 예우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부탈됐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도 다 이렇게 불렀어요. 모셨는데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로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는 보장을 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대통령이나 가족들이 후임 대통령 출범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일이고 뭐 보기에도 좋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행사를 했으면 좀 쉽게 했을 텐데 그 위원장님도 굉장히 좀 고심이 많으시죠? 지금 그때 청와대를 취임식 날 5월 10일 날 국민의 품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국빈 만찬을 청와대 영비관에서 하기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호텔로 정했는데요. 취임식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나, 신라호텔에서 하나, 비용은 5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청와대 영빈관으로 식재료를 호텔에서 케이터링 형식으로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네. 그 출장비가 있고 장비 또 시설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예. 50만 원이요? 예,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50만 원이 더 비싼데 그것을 50만 원이 비싼 걸 가지고 무슨 호화 만찬이니 진시황 즉위식이니 등등 이렇게 해서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데요. 네. 그렇다고 돈만 아끼다가 본다면 네. 어디 포장마차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또 그렇다고 무슨 텐트존에서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 경제권 대국인데다가 대한민국 위상과 네. 또 비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 관례를 생각해서라도 네. 이번 국빈 만찬은 초합판이 아니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네. 이해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전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소, 간소 잘 알겠고요. 국민과 소통도 잘 알겠는데 자, 취임식 딱 보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았으면 합니까? 어디에다가 신경 쓰셨어요? 저희들 취임식 슬로건이 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합쳐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네. 그걸 호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네. 또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임사에서 선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다가 BTS 고려한다고 했다가 그때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아니, 우리 주진우 선생님 때문에 아주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우리 내부에서 BTS 공연을 네. 논의를 한번 했을 뿐이지 BTS하고 접촉도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네. 특히나 BTS 팬클럽인 아미에서 왜 정치 행사에 국보급 아이돌을 이용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은 법령에 의해서 치러지는 국가 최고 행사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가 치르는 정치 행사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졌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취임식 잘 끝내고요. 그리고 또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유하영 씨. 네, 놀러가는 차들과 퇴근길 정체가 겹치면서 오늘 고속도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경기권에